여러분, 트로트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자 김용빈, 그의 라이벌은 박서진도 진혜성도 아닌 바로 트로트 황제 지명웅이다. 믿기지 않으시죠? 최근 한 언론의 심층 분석 기사가 트로트 팬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선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 충격적인 라이벌 구도의 전말. 과연 이 두 거인의 대결이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트로트 시장의 모든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 김용빈, 기적 같은 재기 스토리.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김용빈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그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기나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우울증과 싸워야 했던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롯 전국체전에서 5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는 미스터트롯 3분에서 시청률 19.1%라는 경이로운 관심 속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말 그대로 극적인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팬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큰 힘이 된 것이죠. 이런 서사는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폭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김용빈 씨의 팬클럽 사랑빈 회원수가 벌써 2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스타 투표에서 5개월 동안 굳건히 1위를 지키던 진혜성 씨를 제치고 무려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김용빈 씨를 향한 팬덤의 뜨거운 열정과 조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은 그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에 열광하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트로트 시장의 절대 기준점. 여기서 기사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김용빈 씨의 라이벌을 생각하면 박서진 씨나 진혜성 씨를 많이 떠올릴 법도 한데 왜 이 기사는 이명웅 씨를 김용빈 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지목했을까요? 이 점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건 바로 이명웅 씨가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이명웅 씨는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등장 전과 후로 트로트 시장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지금도 보면 멜론 차트 1, 2위를 그가 장악하고 있으며 그의 팬덤 정웅시대 규모는 21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명웅 씨는 말 그대로 트로트의 절대 기준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라면 누구나 이명웅 씨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의 아성에 도전하는 후발주자들에게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이라는 너무 큰 기준이 있으니 그 뒤를 잇는 비슷한 길을 가는 김용빈 씨가 자연스럽게 비교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맥락인 것이죠.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빈 vs 이명웅,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기사에서는 김용빈 씨와 이명웅 씨 두 사람의 공통점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일단 둘 다 미스터트롯 우승자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는 이들이 대중에게 검증된 실력파 가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팬들에게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중장년 여성 팬덤이 아주 강력하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이들의 팬덤은 높은 구매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감성 트로트라는 비슷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표현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에 올리게 만들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김용빈 씨는 그 별명처럼 궁극의 감성을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중저음 보이스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강점이죠. 특히 그의 우승곡 감사 같은 경우는 20대에게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 팬층이 좀 더 넓어질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트렌디한 감각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임영웅 씨는 특유의 서정성과 대중성으로 거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이나 팬층이 좀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각자의 색깔은 또렷하게 다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김용빈 씨가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 임영웅 씨는 이미 그 지평을 넓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를 부각시키는 외부 요인들. 이런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말고도 두 사람의 경쟁 구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콜센터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나 전국 투어 콘서트처럼 두 사람이 활동하는 무대나 플랫폼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팬들 사이에서 비교가 되고 은연중에 경쟁 심리도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누가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지 팬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K-팝 스타 투표 1위를 했을 때 SNS 같은 데서 김영웅 대항마 등장, 김용빈이 임영웅 벽을 깰 수 있을까? 같은 반응이 확 나왔던 것이 딱 그런 예입니다. 미디어 역시 이러한 경쟁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팬덤 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겠네요? 네,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언급합니다. 김용빈 씨의 진정성과 놀라운 성장세를 높이 평가하며 제2의 임영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차트 성적이라든지 팬덤 크기 면에서는 임영웅 씨와 바로 비교하기엔 좀 이르지 않냐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견 대립은 팬덤 내부의 활발한 논쟁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은 이러한 대항마라는 프레임이 정말 팬덤뿐만 아니라 미디어,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도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팬덤 내부의 이야기인지 그 영향력의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실제 대중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트로트 시장의 미래. 결국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걸까요?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대체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빈 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과 임영웅 씨의 안정적인 인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트로트 시장 전체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두 스타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울 수도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라이벌이 서로의 기량을 끌어올리듯 트로트 시장에서도 두 거인의 경쟁이 장르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시장 전체를 보면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넘어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용빈 vs 임영웅, 그리고 트로트 시장의 다음 변수. 오늘 살펴본 기사를 정리해보면 결국 김용빈 씨가 임영웅 씨의 라이벌로 떠오른 배경에는 비슷한 음악 색깔, 겹치는 팬덤 기반, 그리고 활발한 미디어 노출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인기 많다,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나다를 넘어서서 라이벌 구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스타들의 경쟁 구도라는 게 그 장르와 시장 전체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김용빈 씨의 등장은 이명웅 씨가 독점하던 트로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팬덤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분석을 통해서 트로트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사는 김용빈 씨와 이명웅 씨, 이 두 사람의 구도에 집중했지만 과연 이 두 사람 말고 앞으로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흔들 만한 또 다른 변수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제3의 인물과 같은 다크호스는 없을까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트로트 시장은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킬지 그 가능성을 함께 예측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